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적인 학습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문법 구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그쵸.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국어 어휘가 안 돼서 영어 어휘도 안 되는 그쵸.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국어를 몰라서 영어를 맞아요. 못하는 경우들이 네, 많죠.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실전적인 교육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채널이죠.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익숙한 주단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치동 캐스 구독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그렇죠. 선생님과 친분이 자주, 있는데? 네, 친분이 있으면서 자주 들여다보는 채널인데 그렇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가진 궁금하신 얘기들 네. 많이 풀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 스튜디오에 계신 주단쌤과 저희가 왜 만났냐라고 네. 한다면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번에 책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책을 내셨고요. 네. 이게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저는 이 채널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수학 위주로 얘기를 해요. 아, 그쵸.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그죠. 내가 잘하는 건 수학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수학, 영어, 국어 밸런스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초등학교 5, 6학년이에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네. 일단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 근데 뭐 누구는 4학년, 누구는 3학년 내려가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이 왜 공부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경험적인 거가 많이 그쵸. 반영을 했고요. 저도 뭐 초등부터 뭐 중고등까지 다 오래 가르쳤지만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흔들림에 이제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5, 6학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후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채널이 수학교육 전문가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교육 전문가이신 저희 권태웅 소장님하고 같이 5, 6학년이면 도대체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중고등학교도 잘 보내고 원하는 이제 진학이나 진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5, 6학년 딱 찍어서 이제 전과목과 공부법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한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면 네.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본과 같은 원칙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지도를 아직은 좀 관여를 하실 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독서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국어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맞아요. 돼라는 생각이 있죠. 제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에만 조금 많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공저를 쓰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영어 전문가이신 권 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서만으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 특히 그쵸. 이제 문해력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이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전작인 초등 국영수 문해력도 썼던 것처럼 국어 문해력뿐만 아니라 영어 문해력, 수학 문해력도 그쵸.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는,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독서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국어 능력의 최절정은 수능 국어 시험이나 내신 그쵸. 성적이잖아요. 시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거는 실제로 독서로 만들어진 실력만으로는 완성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아시다시피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비문학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수학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뿐만 아니라 요약도 잘하고 주제도 잘 그쵸. 뽑아내고 문제도 잘 푸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5, 6학년이라면
이제 공부 모드로 전환을 그렇죠.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막 국어 문제집을 풀고 국어학원을 다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존에 잘 읽고 있던 그런 책에서 조금 더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요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휘를 좀 더 챙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이후에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와닿는 게 예전에 영어 전문가 분과 얘기를 했을 때도 비슷했는데 네. 생활 영어로서의 어학원에서의 영어와 네네.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영어는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국어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네, 네. 그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옆에서 귀동냥으로 많이 들은 얘기를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 그냥 영어 책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이렇게 목표 그쵸. 잡고서 쭉 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어 도서관에서 네, 영어 책을 맞아요. 읽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적인 학습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문법 구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그쵸.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국어 어휘가 안 돼서 영어 어휘도 안 되는 그쵸.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국어를 몰라서 영어를 맞아요. 못하는 경우들이 네, 많죠. 네. 근데 그것들이 보통은 추상 어휘라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상 어휘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때도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이들이 그 국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조금 어렵기 그쵸. 때문에 네, 이 정도면 5, 6학년이면 그런 걸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영어 공부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었는데 네. 영어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영어 단어 외우기 200개, 300개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영어라는 게 결국 어휘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대치동에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그걸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메커니즘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로 학원에서 주는 뭐 100개, 200개씩 외우는 그런 방식의 그 암기는 단기 기억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외우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학원 가기 직전에 몰아서 막 외워가지고 탈락하면 남아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깐 외우고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암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럼 남지 않는 공부를 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권 소장님이 오래 영어를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고 하는데도 고3이 돼서까지 단어를 계속 외우는 애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100개, 200개 외웠으면 이미 다 이미 단어를 끝냈어야 끝났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게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건 분명히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러면 영어는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기는 해요? 일단 하루에 뭐 적게 아이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개에서 3개, 뭐 조금 많으면 5개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그리고 이게 누적 복습법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에서도 그런 맞아요.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 번 외웠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후에 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누적 반복 복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기억으로 남는 단어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게 권 소장님이 영어 어휘를 외울 땐 항상 국어 뜻을 같이 암기하도록 한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뭐 추상적인 뭐 이런 비유와 상징을 모르는데 피상적인 이게, 이런 단어를 모르는데 그 영어 단어는 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뜻인지 국어 어휘 뜻도 같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챙겨주기가 너무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또 한글 뜻을 이제 받아들이기는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해야 중등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수학에서도 저는 실력을 얇게 펴서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게 심화 문제를 한 번 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적은 수의 문제를 고민하는 연습을 꾸준히 루틴으로 넣어야 그 한 번에 2-3문제가 녹아내리면서 실력이 되면서 이게 얇게 펴서 바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영어 단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